유령 수술 의혹인데요. 수술 의사 바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담하고 진료해준 의사가 실제로 성형 수술할 때는 안 나오고 다른 의사가 대신하는 거,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유령 수술이라고 하는데, 자, 피해자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유령 수술 무엇이 문제인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마취를 해도 되겠냐고 제가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사협회에서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보게 됐는데 제가 받았던 그 수술했던 선생님들이 몇몇 분이 양심선언을 하셨다. 자, 성형외과에 가서 의사가 상담을 하겠죠. 뭐 눈도 좀 크게 하고 코도 높이고 턱도 깎아라, 이렇게 상담을 했던 의사. 그런데 실제로 수술실 갔더니 전혀 딴판의 의사가 환자랑 얘기도 없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문제 삼을 수 있죠. 나는 처음에 그 진료 계약을 맺을 때 이 성형외과 원장하고 그 성형 수술 받는 것으로 알고 수술했는데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내가 이제 잠든 사이에 그거 수술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처음에 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네. 계약 위반이나 아니면 만약에 의료사고가 났으면은 네. 손해배상 다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유령 수술 왜 이어지는 거죠? 예, 섀도우 닥터라고 예. 오래전부터 예. 그러니까 그림자 닥터죠. 예. 그 정말 원래 처음에 계약을 했던, 진료하고 진찰을 했던, 그다음에 그 의료 강국으로서 내걸었던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그 강남에 보면은 네. 하루에 뭐 7, 8건, 뭐 10몇 건씩 수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장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마취된 상태 이후에 다른 의사, 그러니까 그 고용한 의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문의가 또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요즘 그 의료 한류 관광에 네. 굉장히 그 찬물을 끼얹었던 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여성의 사망 사건이었죠. 성형외과. 그런데 문제는 예. 이 본인이 수술을 할 역량이 안 되면은 네.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의사가 원장이 요구를 하면은 그 돈을 받고 가서 무조건 수술 경험을 살려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책임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네. 강남 성형외과에서 많은 게 일어나죠. 네. 왜? 그 후유증이라든가 또 사망 사고가 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지금 자체적으로 그 성형외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병원에 산재되는 데서 이 경비 절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그 병원 수술 성형비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의사가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경비 절감, 또 이윤 창출 차원에서 그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하게 하는 이런 그 섀도우 닥터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예, 것이죠.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무실 압구정동에 있는데요. 저희 건물에만 성형외과가 38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데요. 저희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명문대 출신 성형외과냐 아닌에 따라서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명문대 출신에서 수술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손재주가 좀 예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시켜놓고 대리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발각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일단 포화 상태입니다. 의사를 일반인들은 의사가 15명, 20명이면은 거기는 큰 병원이니까 성형외과니까 잘하겠지. 오히려 너무 대형화돼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거의 찍어낸다고 표현하죠. 수술이라면은 정말 그 사람의 컨디션 모든 걸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빨리 끝내서 다음. 많이는 분은 혼자서요. 하루에 한 7, 8개는 기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명 의사라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단 상담할 때는 명문대 출신의 원장님이 상담하는 걸 대부분 원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수술 직접 안 하면 난 당신한테 뭐 S대 출신인데 믿고 맡겼는데 왜 다른 분이 했냐? 말 나오니까 제가 합니다. 일단 환자를 안심시키죠. 그런 다음에 마취돼서 때는 이제 뭐 그래서 간호사들이 더욱더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생기고 사망 사고, 뇌사가 많이 발생되고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데 이제 간호사나 해당 의사가 앞서 피해자가 얘기한 것처럼 양심 고백을 하지 않으면 환자는 마취 상태에서 의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될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입될 게 뭐냐면 CCTV입니다. 어린이집에도 CCTV 없었으면 잡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 마취 중에 심지어는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CCTV를 반드시 수술실 내에 설치를 해야지만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